강의가 너무 딱딱하게 진행되죠. 재밌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잘 안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블로그에 있는 캔버스 그림 그리는 예제를 통해서 다양한 개발 이야기와 개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저희 블로그로 오셔서요, 캔버스에 그림 그리기라는 예제를 좀 보시면은 몇 가지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공 그리기 라는 제목으로 그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거를 제가 마이스크립트로 한번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초에 한 20번 정도 캔버스를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실 때 성능 및 함수 테스트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구현을 해본 거고요.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소스를 한번 카피를 해서 실행창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은 시작 버튼을 누르라는 클릭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공이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레이아웃은 굉장히 간단해요. 캔버스 하나랑 버튼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함수에서는 크기를 800에 600 정도 크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에서 계속해서 드로우 볼스라는 함수로 호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드로우 볼스는 이 클래스.점 드로우 볼스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하나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클래스 구현된 내용을 보시면은 드로우 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상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려놓은 거를 화면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상에서 드로우 노드, 드로우 스타트 노드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그림을 그린 거를 다시 화면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거를 제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구현을 해본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호출되거든요. 성능과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실행창에서 저처럼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마이스크립트가 한 8% 정도 잡고 있네요.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의 메모리를 CPU랑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로는 계속해서 뻗어가는 나뭇가지 그리기. 제목이 좀 유치하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능 테스트랑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본 거예요.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마이스크립트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기존 화면에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이름은 캔버스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나무가지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화면을 캡처하면서 하니까 조금 끊기는 현상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가지가 나오는 예제입니다. 마우스 이동 시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화면에 그리는 게 아니라 메모리상에 그려놓은 화면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복사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성능과 안정성을 제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예제로는 탭 메뉴 그리기 예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소스를 복사해서 실행창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실행창을 열고요.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코드는 test.canvas라고 이름을 입력하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실행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탭이 5개 이렇게 나왔고요. 사이즈를 크게 하면 탭 아이콘 이미지가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스를 잠깐 보면요. 레이아웃은 간단하고요. 여기서 이제 캔버스의 드로우 이벤트를 이벤트 맵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드로우라는 함수로 드로우 함수를 매핑했고요. 메모리상에 탭 이미지라는 230에 80 크기로 탭 이미지라는 걸 만들고요. 이 탭 이미지를 미리 그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요 색깔로 해서 미리 그려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카피하고요. 실행창을 추가한 다음에요. 이름은 뭐 테스트로 할게요. 붙여넣기를 하고 컬러를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909A 대충 아무 색깔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탭 색깔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대충 아무 색깔이나 입력하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 함수를 보시죠. 드로우 탭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놨는데요. 보시면은 이쪽부터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려서 호 그리고 라인 그리고 호 그리고 라인 그리는 형태의 탭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드로우 탭 함수를 다시 보시면은 라인을 그리고 호를 그리고 아크를 그리고 또 라인을 그리고 호를 그리고 라인 그리고 라인 그리고 라인 그리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얘가 이제 그레이던트를 주는데 세 가지 색깔로 줬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색, 두 번째 색은 주어진 색에서 다크 컬러로 해서 좀 진하게 50만큼 진한 색깔, 그 다음에는 200만큼 진한 색깔로 해서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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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라는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요 탭을 그리는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탭을 그릴 수 있고요. 이 탭은 메모리상에서 이미지 형태로 그려놓은 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이콘이 막 바뀌었죠. 아이콘은 아이콘 DB에서 그 랜덤하게 갖고 와야 되니까 랜덤한 번호를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한 번호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 출력하게끔 한 거죠. 그럼 출력하는 부분은 드로우 캔버스라는 아까 이벤트 매핑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그 아까 5개의 탭이죠. 5개의 탭만큼 영역을 만들어서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시 화면으로 와서 보시면은 탭이 5개 그려져 있고요. 이 탭 그려진 거는 메모리상에 미리 그려놓은 탭이고, 그거를 화면으로 계속해서 그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DB에서 읽어서 계속해서 그려주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로그를 한번 볼게요. 로그 창에서 로그 보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DB에 셀렉트하는 로그로 나오는데요. 할수록 DB에서 계속 셀렉트를 해서 화면을 그려주는 형태의 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을 이용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처리하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스를 복사하신 다음에 실행창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실행. 그럼 처음에는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요. 페이드 인을 누르는 순간에 삼각형이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페이드 아웃을 하면 다시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예제거든요. 이것도 잠깐 소스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캔버스랑 버튼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 모듈이라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함수 관리에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전체로 놓고 함수명은 타임라인 모듈에는 스타트, 스탑, 러닝 요 함수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역시 메모리 상에다가 이미지로 이미지스라고 해서 그 타임라인에 할 이미지들을 여기다 놓고요. 캔버스랑 커런트 이미지, 그 다음에 스타트 할 때 타임라인을 스타트 해주고 스탑 할 때 스탑 해주는 형태의 그 클래스 모듈을 해서 이제 타임라인에다가 공용 전역 변수를 이제 놓고요. 이거를 스타트랑 요 타임라인 애드 이미지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해준 거죠. 스타트. 그쵸? 그래서 페이드 인일 때, 페이드 아웃일 때, 그 드로우 할 때는 타임라인에 코드 러닝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러닝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매개 변수가 없다면 지금 돌고 있는 코드를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그 코드가 페이드 인일 때는 이렇게 처리해 주고 페이드 아웃일 때는 이렇게 처리해 줘라 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전에는 이제 타이머를 이용했는데 타이머를 이용하지 않고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그 애니메이션 처리해주는 예제이고요. 그 나중에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캔버스 그리기까지 예제를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 플레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